저는 2012년 겨울에 포항에 처음 왔고 그래서 포항에 산 지 9년 정도 됐어요. 저는 올해 29살이고 출신지는 포항 토박이고요. 태어나고 이제 아기 때는 경주에 잠시 살았지만은 대부분 성장 과정을 이제 포항에서, 특히 포항 쪽에서도 이제 장성동 그쪽에서 이제 계속 자라오고, 때로는 좀 다른 지역 가서 학교도 다니고 또 일도 했지만 이제 최근에 다시 포항을 돌아와서 저는 태어나서 계속 포항에 살았고 대학을 20살 때 갔으니까 19년 산 건가요? 네, 19년 동안 계속 포항에 살았습니다. 포항 좋아하죠. 아, 진짜 이거 많은 생각을 거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냥 바로 네, 저는 포항을 진짜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포항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 포항 토박이들보다 포항을 좋아하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보통 애증의 관계라고 하죠. 또 싫어하기도 애매하고 좋아하기도 애매한 약간 그런. 포항을 처음부터 포항 사람인데 포항을 좋아하진 않았어요. 우선은 정말 어렸을 때는 저는 지금 이 일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 가업이었기도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이런 얼음을 판매하는 모습을 봐와서 저한테는 질려 있었고 흥미가 없었어요. 계기는 그래요. 제가 원했던 건 아니었고, 하지만 내 상황은 원했던 원치 않았던, 난 내 가족을 지켜야 했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까지. 여동생도 많이 어렸었거든요. 뭐 누구나 그렇겠지만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가장 힘든 점요? 이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더워요. 특히나 얼음을 납품하는 그 차량의 한계 때문에 뒤에 냉동기를 가동시켰을 때 앞에 에어컨을 틀 수가 없어요. 에어컨을 틀면 뒤에 냉동실이 영하로 온도가 떨어지질 않거든요. 얼음을 녹일 수는 없으니까 차라리 제가 녹는 거죠. 그래서 차 내부 온도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정말 뜨거워요. 가만히 숨만 쉬어도 내 숨결조차 뜨겁게 느껴질 정도로 뜨거워요. 보통 이제 게스트하우스라고 하면 여행자가 꿈꾸던 어떤 삶? 막 이런 대답을 많이 기대하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었고, 저는 포항에 그냥 다른 직장 때문에 왔다고 했잖아요. 이제 퇴사를 하면서 좀 고민이 있었어요. 포항에 계속 살고 싶었고, 여기서 살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게 제일 첫 번째 고민이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뭐 요리를 잘해서 뭐 음식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커피도 마실 줄 알지 뭐 커피를 내릴 줄 아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카페도 못하겠고 뭐 다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면서 그나마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그래도 여행을 많이 다녔으니까 좀 여행자의 입장에서
준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게스트하우스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사실 게스트하우스라는 게 손님들 입장에서는 영업시간이 없이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계속 문의가 오기도 하고, 뭐 불편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제가 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하루가 잘 때 빼고는 계속 게스트하우스에 어느 정도 몰입을 하게 되는 그런 직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만의 어떤 브랜드를 만드는 게 저의 목표이자 꿈인데, 일단 브랜드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알려져야 하고, 그런 경쟁 업체 브랜드 이런 게 엄청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2년제를 졸업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빨리 졸업을 했는데 뭐를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한 1년을 그냥 진짜 시간을 약간 허비했어요. 계속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1년 동안 이렇게 뭐 이것저것 해보다가 찾게 된 게 이렇게 뭔가를 제작해서 판매를 하는 일이었고, 이제 이 가게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이거를 계속 키워나가서 여기서 조금 알린 후에 이제 저만의 브랜드를 오프라인이 아니더라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하루 중에 손님이 진짜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하루에 그 정해둔 기준이 있으면, 여기가 이제 관광지다 보니까 주말에는 손님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도 많고, 이제 그런데 평일이나 비가 오면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이제 불안하고, 정해놓은 벌어야 할 그 목표치가 있는데 그 목표치를 채우지 못했을 때, 그냥 진짜 문턱에도 못 갔을 때는 진짜 불안하죠. 3년 전에 우리 그 고향 땅에도 지금 문화재단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제가 살던 지역에서 살던 지역을 소재로 살던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는 사람 한번 되고 싶었어요. 기획자라는 말을 딱 듣기에는 또 부담스럽기도 해요. 이게 왜냐하면 기획을 한다라는 차원에서 또 기획자라고도 하죠. 이게 보통 기초지정자치단체에 있는 문화재단 직원은 보통 시민들의 PD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의 이런 문화사업을 위한 어떤 그런 기획을 하는 업무도 하지만, 또 기획자라고만 하기에도 또 의미가 차지 않는 게, 이게 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이제 운영이라든가 행정적인 업무들, 뭐 예산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획 행정하는 그런 공공기관 직원. 근데 이게 그런 면이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서울에 있었을 때는 이게 기간제였어요. 서울 지역이 사실 물가도 비싸고, 그다음에 방값, 뭐 유지비 이런 것도 장난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받는 월급이 맞냐 싶으면 또 급여 수준도 그렇게 높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낮은 급여로 또 좀 팍팍한 생활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거기다 또 기간제다 보니까 또 당장 내후년을 또 걱정해야 되는 그런 불확실성도 같이 놓여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포항 지역에서 이 재단이 생기지 않았다라면은 아마 지금도 제가 어딘가에서 또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못했죠. 저는 솔직히 포항에서 한 것도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금이 적었기 때문에 모든 거를 다 직접 셀프로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혼자서 하기에는 힘들었을 거고, 엄마가 이제 많이 도와주고 했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었고, 경기도였으면 아마 진짜 생각도 못했지 않을까요? 오프라인을 하는 거는 일단 새도 땅값이 비싼 만큼 새도 비쌀 거고, 그걸 맞출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엄두를 아예 생각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살고 있는 도시기도 하고, 저는 여기서 사는 게 너무 편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포항에 차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고향이 있죠. 근데 한 지역 오래 살면 엄마 아빠한테서 떠나서 혼자 다른 데 가서 살고 싶은
거 다들 희망하지 않나요? 포항의 첫인상은 사실 저는 바다 관련된 일을 했었어서 포항 하면은 바다, 포스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올랐고 저한테 고향이라고 하면 경기도 일산을 이야기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유년 시절에 그리고 학창 시절의 친구들도 다 일산에 살고 있고 가족들도 그렇고 차이가 있죠. 일단 가장 큰 차이는 가족이랑 같이 사느냐 내가 혼자 사느냐 그게 가장 큰 것 같고 마찬가지로 살할 문제인데 이제 주변에 아는 사람이 많은지 없는지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되게 크게 다가왔어요. 왜냐면 저도 계속 한 지역에만 살았기 때문에 나갔다라고 하면은 대학교 입학하면서 나가게 됐죠. 사실 대부분 제가 지금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지금 포항에서 자라온 고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결국에는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된 첫 시작이 대부분이 대학을 통해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저 또한 그 중에 그 흐름에 같이 편승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그때 이제 포항에서 안동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대구에서 자취를 하면서 학업을 끝내고 다시 포항으로 돌아왔죠. 인구수의 차이죠. 인구수의 차이는 곧 우리가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래도 대구보다는 좀 적죠, 포항이. 그래도 뭐 없다는 건 아니에요. 만족합니다. 일단 저는 학교 근처가 육교 밑이었기 때문에 육교가 아니라 그 고가도로 밑이었어요. 그 큰 차들이 막 이렇게 쌩쌩 다니는 그 도로 밑이어가지고 일단 해가 진짜 안 들었고 거기 있으면서 너무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초반에는 안 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좋았거든요. 자유를 얻은 느낌이고 그래서 좋았는데 이제 계속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원래는 막 이런 시골이나 뭐 이런 풍경 보면서 살다가 갑자기 막 고가도로 밑에 그 그늘에서 살려니까 너무 갑갑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포항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그냥 절로 들 정도로.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다 위쪽 지방에 대부분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 포항에 와서 생활할 때 되게 쓸쓸했어요. 이제 내가 뭐 힘들거나 아플 때 뭐 찾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제 그런 점이 처음에는 사실 좀 힘들었는데 계속 살다 보니까 결국 여기도 친구가 생기고 가족같이 가까운 사람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다시 또 그 생활권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동에서 일을 끝나고 나서 이제 서울로 올라가기 직전에 잠시 포항 내려왔어요. 그때 포항에서 서울로 간다고 해서 여기 포스코 공단에 있는 저 다리 있잖아요. 형상대교. 그거 건너가면서 이게 이 바깥 창문에 차 창 밖에 이제 형상강 흘러가고 이렇게 동해안 이거 보면서 영원히 다시는 못 돌아올 고향처럼 생각했는데 1년 반 만에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진짜 저는 왜냐면 울기도 했어요. 막 혼자 막 질질 짜면서 막 진짜 막 그때 생각하면 좀 찌질한데 진짜 질질 짜면서 막 누워가지고 막 엄마 보고 싶다 한 적도 있고 막 힘든 일만 있으면 포항에 가고 싶고 집에 가고 싶고 엄마 보고 싶고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싶고 이런 게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냥 난 졸업하면 내려가야겠다 이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졸업하자마자 내려왔어요. 어디서 태어났는지보다 내가 사랑하는 뭐 가족이나 내 지인들이 어디에 주 생활권으로 하고 어디에서 지금의 내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게 고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포항에서 지내고 있을 때나 대구에서 지내고 있을 때나 뭐 크게 다른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거기서도 똑같이 밥 먹고 뭐 가끔 친구들 만나서 술을 마시고 했듯이 여기서도 밥 먹고 친구들이랑 술을 가끔 마시기도 하고 하니까 다만
정말 다른 점 하나라면은, 왜 우리 가끔 바다가 보고 싶을 때 대구에선 바다를 못 봤거든요. 여기는 조금만 가면 바다가 있으니까 바다 보면서 맥주 한잔 할 수 있는 거, 그게 좋아요. 다른 도시들도 여행을 가봤지만 이렇게 포항만큼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계곡도 있고 다 있는 동네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진짜 뭐 저는 그 오어사도 좋아하고 복양사에 있는 내연산도 좋아하고 바다도 뭐 동네별로 다 안 가본 동네가 없을 정도로 보면은 이렇게 농촌, 어촌, 도시가 다 어우러져 있는 도시가 또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게 굉장히 포항한테 있어서는 강점인 것 같고, 산다면은 저는 뭐 당연히 망설임 없이 포항을 선택할 거예요. 내게 있어서 가장 익숙한 곳이고, 그리고 뭐랄까 가장 마음이 편안한 곳이니까요. 포항. 만약 제가 이제 정말 나이가 많고 노년이라면은 그래도 그러면 더더욱 망설임이 없이 포항을 선택할 거예요. 포항을 가는 그 길부터 본가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냥 그곳을 벗어날 때부터 이제 본가 간다 이 생각에 그냥 포항의 딱 그 느낌 있잖아요. 그냥 말로 할 수 없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냥 딱 차를 타고 딱 포항에 도착했을 때 뭔가 그 느껴지는 편안함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가 내 마음의 고향이자 본가인 거지. 제가 포항에 와서 좋았던 게 그거예요. 일산에 살 때는 어디 여행을 가려고 하면 큰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하고 날짜를 잡고 몇 월 며칠 언제 어디로 계획을 엄청 세워서 떠나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 포항에 살면서는 그냥 오늘 날씨 좋은데 한번 가볼까? 하고 가면은 한 30분 거리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상이 여행 같다고 느꼈던 게 그런 점도 되게 크게 작용을 하고, 서울 살 때도 물론 그런 자연환경 위주로 여행을 다니긴 했지만 조금 더 그런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아진 것 같아요. 일단은 포항은 제가 이때까지 태어나서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지역이라서 이 지역을 떠났을 때 그 서운함, 섭섭함은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너무 오랫동안 살았고 정들었으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늘 간사한 거라서 그걸 이제 보통 이제 전문적 용어로 이제 항상성이라고 하죠. 목 마를 때는 물 마시고 싶다가 물 먹고 나면은 또 물 마시고 싶지 않아지고, 이런 것처럼 지금은 뭔지 다른 지역에 대한 동경이라든가 지금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한 또 약간 회의감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이긴 하나, 또 막상 떠나게 되면 또 그때 또 마음이 또 어떻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 떠나야 한다라면은 있죠. 제 꿈과도 관련된 얘기지만 이곳에 건물을 짓지 못했다는 거. 만약 떠나야 한다면. 근데 건물을 짓고 떠나야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생각해 볼 때는 뭐 그렇게 아쉬울 것 같진 않네요. 이러한 목표를 세우고 이게 곧 제 꿈이 되기까지요. 일단은 20대 초반에 뭐 학교 다니면서 고시텔에서 지낼 때, 그때도 그건 제 것이 오롯이 내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서울에 갔을 때도 정말 좋았는데 거기서도 제 건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쭉 이어지다가 하고 싶은 일이 뭐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커피 전공이었고, 좋다, 내 꿈이 바리스타라면은 내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서 커피숍을 하자, 얼마나 내 스스로가 뿌듯할까라는 생각이 쭉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인프라는 도시별로 지금 이미 지금 시대는 거의 평준화됐다고 봐요. 저는 어느 정도는 그냥 살고 있는 이 부동산
부동산 가격이나 그거에 따라서 이제 변수가 있을 따름이지. 사실 서울에서 살기 진짜 힘든 건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런 말 있죠. 이제 서울에서 태어난 것만으로도 스펙이라고. 저도 이제 지방에서 온 친구들이 서울에 대학교 친구들이 많았는데 일단 지방에 살다가 서울에 와서 직장 생활을 하면 월세로 월급의 한 3분의 1 정도가 다 나가니까 돈을 모으기도 쉽지 않고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많이 쫓기고 외롭고 그런 것들을 많이 힘들어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서울에서 집값이 차이 난다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포항이 뭔가 기회가 적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서울이나 이제 제가 경기도에서 왔으니까 경기도에 있다가 오니까 그 확연히 느껴지는 거예요. 계속 포항에만 있었으면 몰랐을 텐데 거기서 한번 느끼고 오니까 아, 포항이 조금 확실히 그런 거는 없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뭔가 제작 같은 거를 할 때도 제가 이제 디자인 되니까 과제하러 뭐 외부로 많이 나가서 해봤는데 확실히 뭐 을지로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나 뭐 발주 놓고 이런 거를 서울에서는 그런 데 가면 이제 하는 데를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근데 포항은 너무 그게 적어서 그런 가게나 이런 데를 직접 공장 같은 데를 찾아가도 너무 큰 그런, 그러니까 대량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거의 인터넷으로 하는데 그런 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 데 있으면은 이제 그런 데 나가서 전문적으로 하는데 찾아가지고 이제 업체 찾아서 할 수 있을 텐데 뭐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아주 예전에는 20대 초반 때는 저는 진심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포항에 살면서도 포항에 뭐가 있지? 놀러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기 뭐 보러 오지? 뭐가 있지? 할 게 뭐가 있지?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진짜 뭔가 없었거든요. 다양성 부족, 일단 그게 제일 크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거를 많이 두려워하는 것 같다. 어떤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 체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도시가 발휘할 수 있는 서비스라면 서비스인데, 서울 살 때는 내가 우쿨렐레라는 그 악기를 하나 배우고 싶다 하면은 바로 이제 어플을 깔고 어플을 열어서 내가 사는 곳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동호회 소모임을 찾아서 그쪽으로 가면 돼요. 지하철 타고. 그러고 보니까 또 교통 이게 좀 다르죠.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이제 내 또래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음악을 또 배우고 그다음에 같이 또 모임도 하고 이런 사회적 인프라, 이거는 좀 더 잘 되어 있고, 이런 포항이나 안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 피라미드 구조상 청년층들이 많이 적어서 그런지 우리 세대가 모여서 무언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인프라가 서울만큼은 잘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친구 중에는 창업을 하신 분들은 없고 아르바이트나 뭐 일하거나 아니면 학생인데 잠시 휴학해서 있거나 뭐 그런 그 정도는 있어요. 막 젊음의 거리라는 뭐 쌍용 사거리나 뭐 쌍사 이런 데 나가거나 영일대에 나가면 젊은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엔. 근데 확실히 정착해서 사는지 모르고 왔다가 이제 또 가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교류가 있는 거. 이런 얘기 하니까 좀 슬퍼지는데 친구가 별로 없어요. 떠난 친구도 많고 각자 살아가는데 바쁘다 보니 연락을 좀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된 부류가 많죠. 왜냐면 제가 언제 크게 느꼈냐면 제가 옥상에서 그 공연을 처음에 구상할 때 사실은 포항에 있는 지역 인디 가수를 섭외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거의 이제 커버곡을 하는 가수분들은 많이 있는데 뭔가 자기만의 그런 인디 음악을 하는 가수분들은 대부분 서울에 많이 가시고 별로 찾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서울에 있는 인디 가수를 초대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포항에서 예수라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떠날 수밖에 없겠더라고. 뭐 인디 가수들도 그런 무대가 없고 서울에 가면 홍대나 이태원이나 이런 데 가서 공연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포항에는 일단 그런 장소가 없으니까 버스킹 해도 뭐 해수욕장이나 사실 이런 데서 하는 건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되니까. 그래서 뭐 연극 배우분들도 마찬가지고 연극 배우가 포항에 살면서 어디 가서 공연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술가분들 그리고 공방 작가님들 이런 분들한테도 뭔가 막 자기 일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할게요.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다양성의 여지가 좁은 편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야 일을 하려고 할 때 포항에 가서 할 수 있을까 하면 없는 그런 경우,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실제로도. 일단은 포항은 그렇게 엄청 지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관광지로서도 사람들이 꽤 찾는 편이고 철강 산업도 좀 유명하고 그래서 그렇게 막 작은 막 지방 막 소멸할 것 같은 지방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탄탄하게 뭔가를 잡아서 하게 된다면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일단 포항은 인구가 광역시가 아니잖아요. 애초에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인구가 많지 않으면 많을수록 저는 사람들이 더 빠져나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더욱더 인구가 많은 곳으로. 그게 이제 뭐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면은 저 같아도 차라리 인구가 많은 곳 어떻게든 수도권으로 가려고 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지방 소멸이라는 단어 자체가 지방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일단 뭐 포항이 소멸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사실 없고 더 발전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도 사실 뭐 청년이 없다고 하지만서도 계속 발전해 왔고 대신에 제가 이제 더 시골인 지역에서 오는 친구들을 손님으로 맞았을 때 그 친구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좀 저렇게까지 아직 생활을 하고 있는 어린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할 때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얘기를 들으면 오히려 포항에 살 때보다 그럴 때는 더 느끼는 것 같고 지역 간의 격차가 아직까지도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은 하죠. 오히려 지금은 과도기에 놓여 있다라고 봐요. 과도기라는 거는 앞으로 잘 될 것이다라는 희망성도 전제하고 있으나 그 희망의 길로 가긴 그 과정 속에서 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희생되는 사람들. 그런 부분도 무시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과도기를 잘 넘기느냐. 그러니까 이 과도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혹은 많은 지역들이 덜 희생되고 얼마나 더 잘 버티느냐 이게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도기 이후에 살아남은 지역들이 아마 그 덕을 보겠죠. 저는 굳이 왜 서울에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많고 왜냐하면 제가 2년 살다가 왔기 때문에 그때 겪은 게 너무 정신없고 사람이 너무 많고 복잡하고 그냥 한 번 나갔다 오면 그냥 진이 다 빠져요. 뭔가 그냥 시끄럽고 뭐 정신없는? 그게 너무 심해서 그냥 굳이 왜 서울에 살려 하지? 그냥 저는 또 포항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그냥 뭐 포항 말고 다른 이렇게 주변에도 좋은 데 많잖아요. 굳이 막 서울만큼 발전은 안 돼 있어도 요즘은 대부분 발전 많이 돼 있고 살기에 막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데 왜 굳이 서울에 살려고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수도권 중심주의 이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병이다 라고 봐야 된다고 보고요. 계속 악순환을 계속 만들고 있죠. 사실은 뭔가 좀 분산이 되고 다른 지역에 살아도 괜찮다라는
다른 지역에서 살아도 괜찮다가 아니라 다 살 수 있어요, 살아가면. 근데 다른 지역에 있어도 본인의 꿈을 펼칠 수 있다라는 확신을 뭐 정부가 되었든 기업이 되었든 그런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가장 포항에서의 삶이 글쎄 서울에 사는 사람들하고 많이 다를까? 물론 아까 앞에서 말했던 뭐 여유 있는 삶 이런 거는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사실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이나 하고 싶은 일이 지방에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저 처음 포항 왔을 때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포항에 사는 사람들 가족 중에 포스코에 다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포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사돈이 8천 중에 한 명은 꼭 포스코에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포스코나 현대제철이나 이런 철강 분야의 직종에 워낙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 외의 직업들에 있어서는 사실 좀 소외받아 왔죠. 그래서 그런 분들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좀 더 다양한 분들이 와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고, 좀 더 다양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면 지방에서 충분히 살고 싶지 않을까. 전에 지금 이제 제가 저 땅을 사겠다라고 마음을 딱 먹었을 때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것도 많을 것 같다. 일개 개인이 아니라 시에서 관광 자원에 더 투자를 한다라면은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다. 예를 들자면은 뭐 해상 케이블카라던가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더 큰 다리라던가, 포항 사람이든 타지 사람이든 즐거움을 줌과 동시에 편리함까지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 근래 실제로 생기고 있더라고요. 뭔가 확실히 타이틀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뭔가 포항이 뭐 관광 사업을 할 거면 관광 사업으로 빡 하고, 뭐 철강 사업을 더 띄울 거면 철강 사업으로 막 이렇게 하고, 뭔가 이렇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글도 되게 많이 봤어요. 왜냐면은 구룡포가 이제 막 관광지라 해서 왔는데 먹을 데도 없고, 뭔가 뭐 지역 특산품 이런 것도 뭐 가메기 말고는 딱히 이렇게 할 게 없고, 뭐 그렇다 보니까 딱히 사람들이 와서 뭘 먹어야 되지? 뭐 이런 질문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더 한다든지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찌 보면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자영업자들이 그 동네에 몰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저 시에서 홍보만 하는 걸로는 턱도 없을 것 같네요. 왜냐, 운하 하나만 보고 사람들이 글로 가진 않을 것 같거든요. 운하를 가서 크루즈 배를 탔으면 또 다른 즐길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 술집이라던가 카페라던가 뭐가 됐든 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몰려 있어야 즐길거리가 많아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산업단지나 공장이 결국에는 많은 이제 상업 쪽 이제 배후 시설이나 배후 인프라를 많이 확장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해주고, 그러면은 또 많은 또 주거단지가 생기고, 그럼 그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생기면 많은 생각들이 모일 것이고, 그게 도시의 활력이 되고 하는 건 맞으나, 좀 다양한 맛을 보고 싶어하는 미식가 같은 면모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과메기 먹었지만 내일은 홍어를 먹어봐야지. 약간 좀 조금씩 신경 써도 좋으니까, 깔짝깔짝해도 좋으니까 좀 다양한 영역, 다양한 분야를 해도, 어떤 분야를 해도 통하는 도시. 저는 사실 투숙객들한테도 되게 많이 얘기해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1인실 게스트하우스여서 아마 그런 특성이 더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삶에 지쳐서 휴식을 찾아서 혼자 오는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삶이 지치고 그런 피곤한 친구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얘기해요. 지방으로 이사를 와서 생활을 해보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겠지만 많이 어떤 리프레시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분들도 이제 제 얘기를 들으면 다 공감해요. 그런 로망도 다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을 계기가 없으면 사실 떠나서 갑자기 다른 지역에 살기는 쉽지 않으니까 좀 그런 것들을 아쉬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엄청 추천하는 편이에요. 주변에 친구들도 막 힘들다고 이렇게 막 징징거리면 제가 지방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서울에 대한 향수는 안동에 살 때부터 있었어요. 근데 그건 진짜 이 뼛속 깊이 박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텔레비전에 매스컴을 접하면 가장 많이 보는 건 결국 서울이잖아요. 모든 게 다 매스컴에서 노출되는 게 서울이다 보니까 서울에서 살아가는 게 마치 우리에게는 모든 게 표준이 된 것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차원. 한번 그 입시할 때 그때도 경기도 그 학교 근처에 있는 그 입시촌이 있었어요. 이제 포항 그 친구들끼리 이제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밥 먹어 집에 갔는데 그게 이제 하시는 아저씨가 포항 제철고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아저씨가 포항? 포항에서 왔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저희 포항에서 왔다 이랬더니 사투리를 쓰면은 음료수를 하나 서비스로 주겠대요. 막 포항이면 막 촌에서 왔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다 울컥했죠. 포항촌 아니다. 여기에 쓰고 있는 쇠들, 철들 다 포항에서 만든 거다. 막 이러면서 엄청 했는데 아저씨가 반박을 못하게 아예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논이 있으면은 뭐야 이러게 우리가 농촌이요 이러고 바다가 있으면 뭐야 이래서 어촌이요 이러니까 그래 촌이잖아 이러는데 뭔가 그때는 반박할 수 없이 인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동기들도 막 너 왜 사투리 안 써? 사투리 써봐. 이런 게 진짜 많아가지고 그 포항에 잠깐 갔다가 한 일주일 있다가 올라갔는데 사투리를 너무 많이 쓰니까 사투리 써도 사투리 막 이런 약간 그럼 나는 그래? 사투리 쓰는 게 그게 별일인가? 약간 이런 느낌. 맞아요. 그런 질문은 아니고 사실 놀리는 거죠.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특히 이제 친구들이 기프티콘 같은 거 보낼 때 거기 베스킨라빈스 있어? 이러면서 기프티콘 보낸다든지 이런 굴욕을 많이 당하죠. 굴욕 아닌 굴욕을. 그런 식으로 이제 친구들이 많이 놀리는데 너네 서브웨이 샌드위치 있어? 진짜 없잖아. 그렇죠. 이럴 때 약간 굴욕을 느끼긴 하죠. 왜 없을까? 약간 이런. 사실 좀 씁쓸할 때도 있고 근데 사실 놀리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불쾌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좀 그들이 생각하는 포항의 이미지가 아직 시골의 이미지가 있구나라는 생각은 해요. 왜냐면 확실히 서울에 비해서는 많이 없는 시설들이 아직 많이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서울 살았을 때 포항에 지진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포항에 지진이 확 났고 이쪽엔 지진권이 하니까 자기들은 엄청 다행이다. 그리고 포항은 엄청 그렇게 됐겠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좀 마음이 아팠죠. 왜냐면 거기는 내 가족들도 살고 있고 내 친구들도 살고 있을 거고 그런 곳인데 그걸 너무 좀 쉽게 말하는 것 같아서 당장에 내가 사는 동네가 어디가 갈라졌는지 어디가 쓰러졌는지 아니면 누군 다치지 않았는지 이거 막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걱정 마라 이 포항만 아니면 돼 약간 이런 표현 들었을 때 사실 저는 그냥 포항에서 9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냥 저는 제 삶을 살고 있는데 제가 게스트하우스를 오픈한 다음부터는 약간 그런 프레임이 생긴 것 같아요. 회사 다닐 때도 저는 똑같이 타지에서 온 포항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었는데 어떤 사업을 시작했다라는 순간부터 아무래도 주변에서
저 친구는 타지에서 포항이 좋아서 지방에 살고 있는 청년이라는 인식이 확실히 더 많이 생긴 것 같고 게스트하우스 하면서부터는 예전보다는 확실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입장에 있구나. 그리고 그런 좀 궁금증의 대상이 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낄 때는 있어요. 우선 첫째로 동종업계 제 또래는 아예 없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동종업계끼리 물론 친해질 수도 있겠지만 저희 쪽은 아닌 것 같네요. 맞아요. 일단은 물어볼 사람이 많이 없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뭘 하든 어쩌면 진짜 뭘 하든 제가 처음일 수도 있는데 물론 얼음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있는 건데 이걸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스템을 갖춘다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즉 보고 배울 게 없어요. 데이터가 없다 그 말이죠. 내가 하고 있는 게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직접 다 부딪히면서 수도 없이 고민하고 생각해서 하나씩 조금씩 천천히 바꿔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 현역으로 뛰고 있으니까 내가 해보고 힘든 것들은 이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바꾸면 좀 더 효율적이어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가 없더라도 이게 잘 돌아갈까를 생각하며 천천히 하나씩 바꾸고 있습니다. 지역판에 있을 때는 이 지역권에 있으면 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내 자신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으나 또 기회가 있다라고 할 수 없는 게 이 지역에도 또 자리 잡고 계신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또 젊은 세대들이 상대적으로 또 일어나기가 또 조심스러운 면도 있어요. 그거는 꼭 이 지역의 원로분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지역의 어떤 시장이 그렇게 넓지도 않고 또 당장에 지금 해야 되는 일들도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런데 서울은 정반대로 시장이 너무 큰데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게 잘 없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내가 나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살던 내 지역적인 것, 내 지역에 대한 지식, 이런 영역에 대해서는 서울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판에서는 내가 더 경쟁력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네, 솔직히 혼자 이거를 운영하는 게 조금 힘들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은 좀 작게 하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더 크게 하고 싶거든요. 더 뭔가 많이 진열하고 많이 물건도 더 많이 갖다 놓고 이제 잘 되면은 뭔가 확장해서도 해보고 싶고 아니면은 그런 식으로 해보고 싶은 욕심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카페도 해야 되고 소품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혼자서 하기에는 확실히 무리인 점이 있어서 만약에 젊은 이런 사람들이 좀 더 있다면 마음이 맞으면 이제 더 입점을 하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많이 달라졌죠. 저도 이거는 제가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정말 내 손으로 하나 읽어놨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는 너무 어렸고 스스로 이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하나하나 이뤄내다 보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누군가 날 필요로 한다는 게. 누군가는 반드시 날 필요로 한다는 게. 그래서 그게 곧 이제 제 거래처겠죠. 항상 기분이 좋아요. 출근하면은. 게스트하우스라는 공간 자체가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뭐 공연을 한다거나 전시를 한다거나 뭔가 내가 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 뭐든지 다 결합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내가 뭘 하든 아무도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그런 약간 융통성이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뭐 좋아하는 건 다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시쳇말로 이 덕업일치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덕
덕질과 직업은 이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를 저도 완벽한 덕업일치를 아직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저 또한 그런 이상적인 길을 가고 싶어하는 그 길 위에서 걸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 직업 세계가 이제 따로 놀게 되면은 좀 하루하루가 좀 고단해질 것 같아요. 그 일 자체에서 내가 원래 기존의 어떤 에너지를 좀 뿜어내고 싶었던 그 영역이 보이고 그 속에서 저 자신을 새롭게 발견해 나가는 몰입하며 산다는 게 사실 그게 젊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삶에 있어서 몰입을 느끼지만 못한다면은 그건 점점 이 도태되거나 이 도태라는 게 사회적 위치의 도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떤 에너지를 발산하는 데 있어서 도태가 되거나 아니면 안주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쉽게 병이 들 것 같아요. 이게 육체적이든 마음이든. 구룡포, 우리가 이제 흔히 사람들이 많이 가는 구룡포 말고 그 뒤쪽 편으로 이거는 또 제가 좋아하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생활인 오토바이 타는 것과 또 이제 바로 직결되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내 왼쪽 편에 바다를 낀 채로 직진만을 해요. 구룡포 방향으로 계속 바다를 끼고 직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구룡포 좀 외곽으로 빠지는데, 거기서 이제 반대편 포항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구룡포에서 그 호미곶이라고 불리는 거기서 지금 이 포항 시내 송도 바닷가부터 영일대 그 이상까지 쭉 보이는데 그게 정말 예뻐요. 그리고 그 노을이 질 때 끝내줍니다. 내 눈앞에 바다가 다 황금색으로 변하는데 정말 예뻐요. 무리에 속하거나 이런 것도 좋은데 제가 바이크를 타는 궁극적인 이유는 오롯이 나일 수 있는,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는 가장 자유로움을 느끼고 싶어서 오토바이를 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오토바이를 타면은 그냥 혼자 타요. 혼자 잠깐 바람 쐬러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 순간이 너무 좋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있을 때 그 느낌, 바람을 맞는 그 느낌, 배기음, 진동, 모든 게 좋아요. 요즘은 도자기 만드는 걸 배우고 있고, 이거는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거였어가지고. 근데 거기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이제 젊은 그런 취향을 이해를 잘 못 해주세요. 그럴 때는 진짜 답답하죠. 그래서 며칠 전에는 혼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막 진짜 열심히 해서 너무 내 마음에 드는 걸 딱 만들어놨는데 갑자기 이거는 뭐 이렇게 하면 너무 무거우니까 여기를 깎아야 된다면서 거길 다 깎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네만 하면서 그냥 이렇게 삭히고 그렇게 했죠. 그런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위에는 요즘 취향에 맞춰서 하는 그런 공방이 많으니까 그런 데 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일단은 뭔가 제가 만든 거를 이제 판매도 해보고 그런 그 반응? 사람들의 반응도 궁금하니까 그런 것도 알아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도자기도 뭔가 저만의 그런 스타일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뭐 디자인을 찾게 되면 그걸 더 이렇게 발전시켜서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포항 안에서도 사실 그런 모임이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더 잘 찾아보면. 저도 지금 참여하고 있는 모임이 있어요. 일단 문예 아카데미는 사실 기성세대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라면 독서 모임이 또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거의 제 또래가 되시는 분들 위주로도 모이는 건데, 아무래도 뭐 본격적인 어떤 규모 있는 모임, 이것과는 좀 거리가,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아쉬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애초부터 큰 모임보다는 그냥 사람들이 335 모이더라도 뭔가 생각을 좀 잘 공유할 수 있고 사이좋게 기분 좋게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모임이라면은 뭐 그걸로 저도 만족하고 있어요. 네, 무슨 청년회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지만 포항에서
주변에 저처럼 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뭐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들 하고 이제 아름아름 이제 알게 됐는데, 로컬 관련된 교육이나 아니면 관광이나 문화재단에서 하는 행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가끔 참석을 해보면 여기 오는 청년들이 여기도 오고 저기도 오고 계속 만나져요. 그러니까 사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런 로컬 문화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그만큼 한정적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관련 활동을 하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이 맨날 비슷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모임이 만들어진 것 같고, 그래서 서로 어떻게 보면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같이 좀 제휴하고 협력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내기도 하고 사업도 같이 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먼저 그 말을 잘 있을 수 있겠느냐. 뭐 포항 사람들 혹은 포항 사람들이나 포항에 살아왔던 사람들은 체감을 못하죠. 그게 힘들 수 있다는 거 체감을 못할 수 있는데, 기왕 있을 수 있다라면은 좀 오래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오랫동안 그 지역의 개성이나 아름다움 이런 걸 때는 사실 1, 2년 있어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5년, 10년 그렇게 있어봐야 아, 이 지역에는 이러한 면이 있구나, 이러한 멋과 맛이 있구나 라는 거를 좀 삶 속에서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친구들한테 그런 말을 해요. 지금 제 친구들은 대부분 서울에 있거나 서울 근방에 있는데 진짜로 그런 말을 해요. 나이를 많이 먹고 늙거든 포항에 있자. 얼마나 좋으냐. 한적하기도 하고 사는데 뭐 부족한 것도 딱히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도시 자체가 좀 여유롭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로컬 문화가 사실 위로 번져가기보다는 그냥 지역마다 특색에 맞게 각자 그냥 활성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굳이 포항에 있는 로컬 문화가 서울에 진출해서 서울에서 뭐 소비가 되고 이게 로컬인 것보다는 여기 포항에서 어떤 특색 있는 문화나 어떤 이미지나 그런 것들이 확고하게 됐을 때 오히려 반대로 서울에 있는 분들이 그걸 보기 위해서 아니면 그걸 사기 위해서 포항으로 내려오게 하는, 그게 로컬의 어떻게 보면 힘이 아닐까? 그래서 가치가 있다 없다는 거는 그 맥락 속에서 사람들이 스스로가 발견했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지, 태생적으로 가치 있다 없다라고 정해진 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에는 가치가 없다라고 여기지언정 언젠가는 혹은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귀한 보물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멀리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떤 포항 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게 있었다면 타 지역 사람들은 오히려 여기 살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귀한 것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포항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이라는 어떤 주제, 그 다음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 이런 걸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돼야 되는 생각은 그게 아닐까라는 보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냐? 그 질문은 제 인생을 통틀어서 물어보시는 것 같네요. 항상 생각하던 게 있습니다. 여유롭게 살고 싶어요. 내 모습이. 그리고 한 가지 더, 남들한테 시샘받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만큼 잘 나간다는 거니까 정말 성공해서 유명해졌을 때, 그 전까지는 모르죠. 일단은 이 건물의 계약 기간에 맞춰서 해야겠죠? 그래서 건물 계약을 일단 2년을 했으니까 2년 동안 키워나가서
조금 이제 알려지면 뭐 더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오프라인을 안 하거나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는 저의 미래이기 때문에 확답은 할 수 없고 최종적으로 제가 남고 싶어하는 사람은 해양 문화 전문가. 그러니까 제가 어떤 직장, 어떤 직업이라고 말을 하기는 좀 애매하고요. 예, 그러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참 전문가다라고 사람들한테 읽혀질 수 있는 그런 위치나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 최종적으로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 사람한테 물어봐야겠구나. 그렇게 된다면은 제가 어느 지역에 있거나 어느 직장에 있든 크게 상관없다는 생각은 들어요. 글쎄요. 포항에서 당분간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좀 활기차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 누구나처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저도 언제까지 해야 될지 사실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그게 고민인 것 같고, 뭐 몇 년을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 그 다음에 뭐 어떤 일을 하고 싶다라는 다른 그 다음에 스텝이 결정이 되면 그때까지가 아닐까. 일단 이제 출근을 하는 날이면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든든하게 먹어요. 그래서 엄마의 철칙 철학이에요. 그래서 일을 하려면 밥을 먹어야 된다 해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차를 타고 여기 포스코 공단 지나서 여기까지 오면은 대략 한 20분에서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리고 정신없이 지금 여름이니까 정말 하루도 안 쉬고 밥 한 끼 안 먹고 열심히 얼음 납품을 하고, 손님들 11시에 체크아웃하면 그때부터 청소를 해서 체크인 3시 이전까지 청소를 마치도록 그때부터 시간이고, 카페에서 이제 손님 맡고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번 다음에 일단 업무를 보죠. 이 기비복을 와서 전반적으로 어떤 상황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현안 업무들, 여기만 현안 업무라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획 쪽,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다시 샤워하고 돌아 떨어져요. 바로 잠에 드는 거지. 밤에 주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새벽까지 되는 거는 자제를 하는 편이어서 늦은 시간이면 영상부터 보고 정리해놓고 운전하고 퇴근을 해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운동을 하거나 뭐 독서나 자기개발 같은 거 하다가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을 자는 그런 하루의 반복이에요.